중세음악 두 번째 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성부 그레고리오 성가 그리고 트로푸스 전래극 부속가로 변화했던 것을 봤는데요. 오늘은 그레고리언 성가가 이번에는 단성부에서 다성음악으로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다성음악으로 발달하는 것은 중세음악은 물론 서양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집중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2장 다성음악의 발달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초기 다성음악, 그리고 파리 양식의 다성음악,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모테트,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법법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3번까지 보겠어요. 초기 다성음악, 그래서 단성성가를 부르다가 처음으로 거기다가 성부를 덧붙여서 다성음악이 나오는데 이것을 최초의 다성음악을 오르가눔이라고 그러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다성부가 되니까 여러 성부끼리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 리듬의 어떤 법칙을 부여하는데요. 그래서 6개의 리드믹 모드, 리듬 선법이 쓰이게 됩니다. 이 다성음악은 프랑크 왕국의 수도였죠. 파리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파리 양식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래서 파리에서도 유명한 그 노트르담 성당을 중심으로 발달하는데요. 그곳의 수도사 레오냉 그리고 페로탱이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콘덕투스는 오르가눔과 함께 또 다른 다성부 음악 장르예요. 세 번째로 모테트. 이 파리 양식 후기에 오르가눔이 계속 쓰이다가 이 오르가눔의 일부분이 따로 떼어져 나와서 모테트라는 중요한 음악 장르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언 성가에서 단성음악, 오르가눔을 거쳐서 모테트로 발전하는데 이것이 2장의 줄거리입니다. 먼저 다성음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죠. 지난 시간에 단성음악, 모노포니라는 말을 소개했었죠. 오늘은 다성음악, 다성부 음악이란 말이 나와요. 다성부, 폴리포니. 폴리, 여러 개의, 많은, 포니, 사운드, 소리. 다성, 많은 소리란 뜻이죠.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뭐 빨강, 노랑, 초록, 분홍 해갖고 여러 개의 실들이 색깔이 다른데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갖고 복잡한 모습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노란색 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칩시다. 이 아래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차례대로 이제 다른 색깔의 선율들이 덧붙여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2개 이상의 다른 선율이 동시에 같이 노래하게 되는데 이런 음악을 다성음악, 폴리포니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트로푸스가 수평적 변화였죠. 그렇다면은 오늘 볼 다성음악은 뭐예요? 이렇게 수직적 첨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다성부 음악은 후에 대위로 발전해요. 이 성부끼리의 관계의 법칙을 부여해갖고 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여러 성부들이 그냥 이렇게 서로 겹치는 게 아니고 도미솔 도파라 이렇게 이 지점에서 어울리게 이제 놓게 되죠. 그러면 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위, 화성 이런 것들이 서양 음악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음악, 또 인도, 중국 음악 등과 구분되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다성음악 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단성성가에서 다성음악으로 변화를 알아보는데요. 그 초기 단계로 오르가눔이라는 장르가 나타나요. 오르가눔은 이 말 자체는 악기라는 뜻 혹은 발성기관 또 구조 오르간이라는 악기도 있죠. 그래서 구조 뭐 이런 뜻을 원래 갖고 있어요.
우선 이 악보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들은 이런 평성가를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그러면서 이 노래 아래에다가 혹은 위에다가 즉흥적으로 4도 혹은 5도 잘 어울리는 음정이었죠. 그런 음정을 붙여서 불러요. 왜냐하면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부르다가 음역이 달라서 이제 편하게 그렇게 붙여서 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지금도 보면은 노래를 풍성하게 만들려고 즉흥적으로 화음을 넣어서 부르곤 하잖아요. 4도, 5도 바로 피타고라스가 말한 잘 어울리는 음정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같이 성부를 덧붙인 결과 나타난 음악을 오르가눔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오르가눔은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성부 간의 자유롭게 방향을 이렇게 반진행이라고 그러죠. 반진행 또 사진행 비슷한 방향인데 음정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또 이렇게 방향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 오르가눔을 거쳐서 이같이 원래 성과 한음에 여러 음을 여러 음이죠. 한 20개는 되죠. 이렇게 여러 음을 장식음 형태로 붙이는 장식 오르가눔에 이릅니다. 이 과정을 음악으로 들어봅시다. 네, 이같이 오르가눔은 그레고리 성가에서 다성부 음악으로 향하는 그 창의적 과정의 첫 단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장식 오르가눔에서 보면은 이 윗성부에서 여러 음을 장식음으로 넣다 보니까 아랫성부는 어때요? 원래 성가가 굉장히 길게 쭉 잡아늘여서 노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래의 성가를 테너라고 부르게 돼요. 테너면은 지금 뭐예요? 높은 남성 성부를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 테너란 말은 테네레 끌고 간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길게 잡아 끄니까 이 밑에 성부, 이 성부에서 밑에 성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훨씬 나중에 이 밑에 베이스가 성부가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테너르라는 용어는 앞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원래의 성가죠. 기억하기 바래요. 이렇게 서서히 300년에 걸쳐 발달하다가 장식 오르가눔까지 12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1120년, 30년 이렇게 되죠. 그때가 뭐냐면은 프랑스 파리 그 중심부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 이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노트르담 성당 중심으로 오르가눔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노트르담 오르가눔, 혹은 이 노트르담 교회가 어디 있어요? 파리에 있으니까 파리 양식의 오르가눔 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그림은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이죠. 2020년인가 거기서 큰 불이 나갖고 이게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 소실되었다 그랬었는데요. 이 성당은 1160년에서 1250년까지 1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고려 중기 정도 서양음악 발달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성당은 프랑스 파리에서도 가장 중심, 도시를 가로지르는 세느강 한가운데 작은 섬 시테섬이에요. 파리가 여기서 시테섬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시테섬의 중심이 또 노탐 성당.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유럽 제1의 교회였죠. 그러니까 노틀담 성당에 전국의 유명한, 훌륭한 음악가와 수도사들이 다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여태까지는 그 오르가눔을 수도사들이 그냥 이름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제 만들어냈다면은 이제는 몇몇 수도사들이, 훌륭한 수도사들이 처음으로 작곡가로서 이름을 남기게 돼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바로 작곡가 겸 수도사겠죠. 그래서 레오냉 페로탱, 프랑스식 발음으로 레오냉 페로탱이에요. 그리고 이 노틀담 성당을 중심으로 오르가눔, 컨덕투스, 그리고 모테트라는 다성부 음악이 발달하게 됩니다.